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테스트 기법 중에서 화이트박스 테스트, 구조 기반의 테스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화이트박스에 대한 소개를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박스 테스트, 즉 구조 기반의 테스트에 한 5가지 정도의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록 커버러지, 분기 커버러지, 조건 커버러지, 그리고 변형된 조건 결정 커버러지, 그리고 기본 경로 테스트, 이 5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 보시는 공통적인 단어를 보시면 커버러지죠. 커버러지는 기본적으로 어떤 비율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무엇분의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데, 분모에 오는 모수가 되는 것이 바로 어떤 우리가 코드 내에서 정량화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를테면 어떠한 그 실행 블록, 여기 보시죠? 블록이라고 되어 있는 실행 블록, 아니면 if문과 같은 어떠한 분기들, 분기들. 그래서 if문이나 스위치문에 들어있는 분기들이 이제 또 정량화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if문이나 스위치문에 있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런 조건들이 하나의 정량화 될 수 있는 모수가 되는 것들이고요. 또 이런 컨디션이나 디시전과 같은 이러한 커버러지를 조금 더 잘 만든, 또 모디파이에서 잘 만든 MCDC가 있는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드를 열어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혹은 어떠한 브랜치들을 정량화한 다음에 우리가 얼마만큼 그런 정량화, 모수가 된 부분들을 채워나갔는지를 우리가 하나의 그 테스트의 정량화 매트릭으로 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보시는 다양한 구조 기반의 테스트 기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화이트박스 테스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면 이것은 어떠한 기능적인 기능적인 누락을 검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블랙박스 테스트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세 기반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기능의 누락을 검사할 수 있다면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의도하지 않은 기능들 혹은 결함을 발견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바로 화이트박스 테스트입니다.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코드가 주어져야 되고요.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어 정보 혹은 자료의 흐름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 제어 흐름이 있고 또 자료 흐름이 있는데, 제어 흐름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어떠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스테이트먼트들이 있죠. 그래서 어떠한 명령어를 주는 것들이 있겠고요. 컨트롤 플로우들이 있습니다. 컨트롤 문장들이 있어요. if 문이라든가 스위치 문이라든가 while 문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이 컨트롤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자료 흐름 정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과 같은 걸 통해서 자료 흐름 정보를 형성할 수 있고요. 제어 흐름 정보는 컨트롤 정보들, 이를테면 if 문이라든가 아니면 스위치 문과 같은 프로그램의 흐름의 분기를 바꾸는, 실행 경로를 바꾸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컨트롤 플로우 다이어그램으로 그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께서 아마 플로우 차트는 대표적인 제어 흐름 정보의 컨트롤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얻는 것이죠. 구조 기반의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요구된 명세가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아래에 보시면 사실은 그 아래에 입력 그대로 출력하라를 우리가 이런 요구 명세를 받아서 이렇게 구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1024 전까지는 모두 같은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0부터 시작해서 1024까지의 모든 수를 집어넣으면 잘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요구된 명세가
자, 만족을 하죠. 근데 문제는 자, 1025가 들어가면 어디를 수행하죠? 그렇죠. 여기를 지나쳐서 여기를 수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입력을 그대로 출력하라는 이 기능을 자, 1024까지는 만족하지만 1025부터는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이 명세만 가지고 자, 우리가 어떠한 숫자들을 테스트해 볼지를 알 수가 없을 수 있고요. 자, 우리가 0부터 1024개, 총 1025개의 데이터 케이스를 만들어서 넣어도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버그들을 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조 기반의 테스트는 자, 주어진 코드를 보고 뭐 if문과 같은 지어문과 같은 어떤 조건들을 따져서 이 조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분석해 보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제어 흐름 그래프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흐름 그래프,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혹은 컨트롤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의 정보를 형성할 수 있고 또 그러한 흐름 제어, 흐름 그래프를 통해서 제어 흐름 그래프라든가 데이터 흐름 그래프를 통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부터는 제어 흐름 그래프의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 블록입니다. 기본 블록은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의 엑스큐션 블록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if문이나 아니면 스위치문과 같이 제어문들이 실행이 되면 이 제어문에 따라 일정하게 수행되는 다른 제어문이 나오기 전까지 혹은 하나의 블록을 이루는 제어문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단위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블록이라는 것은 단일 입구와 단일 출구를 가진 일련의 연속적인 명령어 집합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앞서 우리가 if문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어떤 조건문이 있을 것이고요. 자, 이 안에 이 조건이 만족하는 어떤 실행 블록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else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else 안에 수행되는 실행 블록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본 블록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else에는 다른 if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else는 이 if문 안에서 두 가지 이상의 다른 흐름 제어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단일 입구, 단일 출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자, else 문안에 if문이 있으면 이 if문 이전까지의 어떠한 스테이트먼트들이 단일 입구와 단일 출구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들이 기본 블록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기본 블록은 어떠한 컨트롤 스테이트먼트들이 오기 전까지의 어떠한 실행 일련의 실행 집합들을 우리가 기본 블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블록 내부로부터 제어가 빠져나갈 수 없고요. 또 외부에서 내부로 제어가 들어올 수 없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진입점과 진출점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점은 같지만 진출점이 여러 개라면 그것은 기본 블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어 흐름 그래프에서 제어 흐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그래프를 만들면요. 자,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스테이트먼트들, 기본 블록들이 들어갑니다. 기본 블록이 if문이나 아니면은 뭐 while과 같은 거 컨트롤 스테이트먼트에 의해서 이렇게 분기가 나눠지거나 아니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엣지들을 우리가 제어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의 제어 흐름 그래프의 간선이 이제 제어 흐름 엣지가 되는 것이고요. 자,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의 예가 나옵니다. 컨트롤 그래프를 우리가 도식화하기 위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의 코드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여기 컨트롤 그래프에 클래스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들이 자, 변수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특히 실행하는 부분이 아니라
변수값들을 세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어 흐름에는 속하지 않을 수 있고요. 자, 어디부터가 제어 흐름인가 하면 여기 어떤 스캔이라는 변수를 어사인하죠. 여기 보면 어떤 클래스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부터가 실제 제어 흐름이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만큼에 뭐가 있습니까? 자, 진입과 진출이 같은 제어 블록이 있고요. 자, if은 여기 조건문이 실행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자, 기본 블록들이 있습니다. 또 이 안에 기본 블록이 또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 조건에 의해서 여기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여기로 점프를 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로 오기도 하고 여기로 올 수 있는 브랜치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while 문장이 있죠. 그 전에 뭐 G를 0으로 세팅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while 문이 있는데 while 문 이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어문에 의해서 자, y가 0보다 작으면 여기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점프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는가 하면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의 기본 블록으로 삼을 수 있겠고요. 이 기본 블록 내에서 뭐 합니까? 자, 이 조건문에 의해서 자, 이 부분이 수행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 부분이 수행돼서 이렇게 브랜치가 나눠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두 개가 하나로 모여지죠? 하나로 모여진 다음에 while 문이 수행이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블럭이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고 다시 if 문에 의해서 자, 어떠한 블럭이 수행되거나 수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어 흐름 그래프라고 되는데요. 예, 이야기하는데요. 자, 기본 블록들에 대해서 오른쪽에 표를 참고하시면 보다 정확한 기본 블록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1, 2, 3, 4가 이만큼이 기본 블록이 되는 것이고요. 또 여기 5가 자, if문에 이 조건이 만족할 때에 실행되는 기본 블록이 되는 것이고 6 같은 경우에는 자, if문에 y는 10보다 작다는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때 실행되는 기본 블록이 되는 것이죠. 그 7번도 역시 기본 블록입니다. 8번도 마찬가지고요. 자, 90은 사실은 진입 질출이 같죠. 여기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90을 하나의 기본 블록으로 삼을 수 있겠고요. 11이나 12 역시 기본 블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진입점이 어디인지 진출점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진입점이라는 것은 2를 가리키는 것이고 4는 어디죠? 4는 여기가 진출점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기본 블록이 되는 것이고 자, 5라는 기본 블록의 진입점은 5죠. 또 진출점도 5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기본 블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블록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하나인 진입점과 진출점이 하나씩인 경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 블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어떤 노드와 엣지로 구성해 보면 이와 같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시작이 있고요. B1이 어디있죠? 이만큼의 B1이죠. 자, B2가 어딘가요? B2가 여기네요. 그래서 B2가 여기 실행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B2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B3는 만약 이것이 만족하지 않으면 여기를 수행하는 그 부분이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이 합쳐져서 뭘 수행합니까? 그렇죠. G는 0이다를 여기서 수행할 겁니다. 그리고 자, 5번과 6번은 여기를 반복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6번이 지금 아마 요 블록이 될 겁니다. 5번이 지금 여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무슨 그래프? 그렇죠. 제어 흐름,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로 제어 흐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실행 경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제어 흐름 그래프를 갖는다고 하면 자, 실행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도 프로그램을 수행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도 프로그램을 수행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여러 번 돌다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얘가 나오는데, 자, B1, B2, B4, B5 어디죠? B1, B2, B4, B5 어떻게 하죠? 그 다음 B6로 가서요. 자, B5와 B6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죠. 또 어디로 갑니까? B7으로 가서 B8과 B9을 거쳐 이런 식으로 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말하는 경로 혹은 실행 경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조 기반의 테스트의 목표는 프로그램상의 모든 실행 경로를 최소한 한 번을 테스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지요. 오른쪽의 그림에 보시면 5개의 실행 기본 경로를 가진 이러한 컨트롤 플로우를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 하나의 실행 경로가 있고요. 또 이렇게 실행 경로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실행 경로는 아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총 5개의 실행 경로가 있는데, 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 맨 앞으로 가는 이런 룹이 존재하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이게 한 번도 실행될 수 있고, 이 반복문이 한 번만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한 번도 실행될 수 있고,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한 번 실행되는 경우도 있고, 2번, 3번, 4번, 최대 20번까지 우리가 수행한다고 하면, 자, 한 번도 룹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는 총 5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져야겠죠. 그리고 자, 이게 한 번을 우리가 실행한다고 하면, 자, 5의 2승. 왜냐하면 처음에 기본적인 실행 경로가 5개의 케이스가 있고, 다시 한 번 돌 때에 5개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5 곱하기 5의 2승의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 5개의 케이스, 그리고 룹이 한 번 실행되는 경우에 5의 2승계의 테스트 케이스가 더 늘어나는 것이고요. 총 최대 20번을 반복한다고 하면 5의 21승계의 테스트 케이스가 쪼르륵 붙는 것이죠. 자, 이 정도의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한데, 우리가 경로 하나를 테스트하는데 최소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모든 입력의 경우의 수를 고려한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입력의 경우의 수, 다시 말해서 어떠한 변수가 갖는 변수값의 레인지들을 모두 곱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한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고려한다고 하면 이 정도의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모든 입력의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경로의 수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구조 기반의 어떤 테스트를 분석을 할 때,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조적 커버리지를 이야기합니다. 구조적 커버리지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내에 있는 어떤 구조를 보고 무엇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것뿐에 우리가 실제로 테스트한 케이스를 따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적 커버리지 분석, 스트럭처럴 커버리지 어널리시스라 부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내의 구조에서 정량화할 수 있는 것들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requirement로부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죠. 그런데 개발할 때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어떠한 명세에서 만들어진, 요구사항에서 만들어진 것 이외의 것들이 다양하게 붙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무엇을 분석해야 되는가 하면 명세로부터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에 의해 실행되는 코드가 어떤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가 요구사항이 없는 혹은 설계사항이 없는 부분이 실행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요구사항 기반의 혹은 설계사항 기반의 어떤 테스트 케이스가 있는데 실제로 그 테스트 케이스에 의해서 실행되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은
달리 말하면, 좀 엄격히 말하면 요구되지 않은 혹은 어떠한 근거가 없는 실행 패스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그것이 어떠한 에러 처리라든가 예외 처리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의도치 않은 어떠한 코드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명세로부터 생성된 테스트 코드에 의해서 실행되지 않는 부분들을 확인한 다음에, 자,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코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 구조적 커버리지 분석의 또 하나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코드가 수행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이 명세에 없다면 이 코드가 정말 실행할 수 없는 코드인지 필요한 코드인지 의도하지 않은 코드인지 의도한 코드인지를 확인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조적 커버리지의 분석은 명세에서 없는 혹은 우리가 설계 명세에서 없는 것들,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실제 에러를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구조적 테스트 기법 중에, 구조 기반의 테스트 기법 중에 블록 커버리지, 분기 커버리지, 조건 커버리지, MCDC, 그리고 다중 조건 기본 경로 테스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커버리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테스트할 케이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실제 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커버리지라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이 뭐 블록 단위일 수도 있겠고 또 분기 단위일 수도 있겠고 조건 단위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하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도록 합시다. 우선 블록 커버리지입니다. 자, 블록 커버리지는 테스트하려는 프로그램 내의 모든 블록들을 적어도 한 번 이상 실행하도록 요구하는 테스트 케이스 설계 방법입니다. 앞서 우리가 그 구조 기반의 테스트에서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어떤 블록이 아니라 모든 실행 경로, 그러니까 실행 경로를 최소한 한 번씩은 실행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그것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블록 커버리지는 모든 블록들을 어떤 실행 패스가 아니라 실행 패스가 거쳐가는 모든 기본 블록들을 적어도 한 번 이상 실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구조 기반의 화이트 박스 테스트 혹은 구조 기반의 테스트를 할 수 있겠고요. 혹은 우리가 100% 문장 커버리지라는 의미는 모든 블록을 적어도 한 번 이상 접근하는 테스트를 가리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커버리지의 어떤 그 매트릭은 기본적으로 블록의 총수분의, 자, 블록의 총수가 여기 있는 거죠. 블록의 총수분의 우리가 실제로 테스트할 때 테스트해 본 블록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블록 커버리지인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그렇죠. 모든 블록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블록들을 최대한 한 번은 거칠 수 있도록 테스트 케이스, 입력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블록 커버리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이런 커버리지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예를 들 텐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기본 블록이 여기 있습니다. 또 if문에 의한 기본 블록이 여기 있고요. 또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이 어디 있죠?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만족을 하면 자, g는 x-y를 실행하겠죠. 여기서 실행할 겁니다. 자, 여기 요 if문은 여기 있죠. 만족을 하면 뭘 실행하는가 하면 g는 g 플러스 1이라는 요걸 실행할 겁니다. 여기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리턴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러한 코드가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이런 컨트롤 플로우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블록 커버리지에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네모 박스를 한 번씩 거치도록, 자, 네모 박스를 한 번씩 거치도록 x와 y 그리고 g 값을 갖게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보시면 우리가
자, x에 2를 집어넣고 y에 3을 집어넣고 g에 0을 집어넣으면 지금 자, 요 t1이라는 경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t2에다가는 -5, 0, 그리고 2를 집어넣으면 자, 이 빨간색 t2 경로를 한번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자, 하나, 둘, 셋, 넷, 5개의 기본 경로 중에서 베이직 블록, 그러니까 기본 블록 중에서 자, 4개를 실행했기 때문에 자, 블록 커버리지는 자, 5분의 4 곱하기 100에서 80%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얘를 실행하기 위해서 자,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해 볼까요? x는 10이고 y는 5고 g는 0을 추가하면 재밌게도 어떤 식이 돼버리는가 하면 자, 여기에서 이 테스트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 패스는 거치지 않았죠? 이 패스는 거치지 않았지만 어쨌든 모든 블럭은 한 번씩은 실행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앞에 테스트 케이스 1, 테스트 케이스 2를 사용하지 않고도 세 번째 테스트 케이스 3 이것만 사용하더라도 블록 커버리지 100%는 달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만약 블록 커버리지, 아주 기본적으로 블록 커버리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 모든 케이스를 다 만들어내기보다는 가능하면 하나의 패스, 모든 블록을 거쳐가는 패스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 커버리지는 이렇게 쉽게 달성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보시면 x는 0보다 크고 s를 그때 s1을 실행하죠. 그런데 그 다음 if문에 있는 조건문을 보시면 x는 0보다 작아요. 아예 s1이 실행된 다음에 s1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x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인데 그 조건 밑에 자 x 0보다 작다는 이 문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 if문이 이 바깥의 if문의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죠? 이 조건은 그러니까 지금 표시를 하자면 여기 있는 조건은 자 이것과 모순이죠. 자 이것이 만족을 하면 여기를 실행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만족한다고 하면 뭐가 만족을 하지 않죠? 이게 만족하지 않죠. 따라서 S2는 실행 불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결코 100% 블록 커버리지를 달성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우리가 고안해 있는가 하면 또 분기 커버리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기 커버리지는 디시전 커버리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MCDC 할 때 그 Modified Condition Decision 커버리지 얘기하죠. 거기에서 이제 그 디시전이 이 브랜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기 커버리지 혹은 디시전 커버리지는 기본적으로 제어 흐름 그래프에서 true나 false를 최소한 한 번씩은 실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어 흐름 그래프에서 true나 false로 라벨링 되어 있는 간선을 적어도 한 번은 거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 자 여기에 같은 컨트롤 플로우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지금 true가 있고 false가 있고 false가 있고 true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이 라벨되어 있는 여기에 간선, 이 간선, 자 이 간선, 이 간선이 사실은 입력, 어떤 베이직 블럭의 입력인데 자 얘네들을 못으로 놓고 자 이것들을 내가 최대한 다 한 번씩은 실행할 수 있도록 하면 분기 커버리지가 100%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기 커버리지는 자 모든 분기 조건들이 적어도 한 번은 테스트 되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분기 커버리지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기 커버리지의 매트릭은 프로그램
전체의 분계 개수. 자, 여기에 분기는 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참과 거짓으로 라벨링 되어 있는 그 간선이 들어있는 어떤 분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실행된 분기의 개수, 우리가 실제로 테스트를 통해서 실행된 분기의 개수를 나누면 이제 이것이 분기 커버러지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분기 커버러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 만약에 T1, T2 이러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에서 분기 커버러지는 어떤가요? 우선 X가 2이고 3이고 0이면, 자, 이거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이쪽으로 가겠죠? 네. 그리고 X는 어떤가요? X는 지금, G는 지금 X-Y, 자, 2-3이 되는 것이 -1이 되는 것이고요. -1이 되는 것이고, 자, 어떤가 여기서 보시면 X가 2이니까, 자, X가 2 이상이고, 2 이상이거나 G가 0이면, 자, 이쪽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여기 X가 2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와 이렇게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도, 자, 여러 개의 분기 중에서 50% 정도를 달성할 수 있겠네요. 자, 만약에 요 테스트 케이스는 어떤가요? 요 테스트 케이스는, 자, 요거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는 G가 변하지 않았고 G가 1이죠. X는, 자, 2보다 큽니다. 따라서 아마 요쪽 부분을 만족하기 때문에, 자, 요렇게 수행되겠죠? 그래서, 자, 요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로 커버하는 분기 커버러지의 매트릭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4분의 3 곱하기 100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요 분기를 우리가 커버하기 위해서 또 어떤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블럭 커버러지를 100% 달성하면 분기 커버러지를 100%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앞서 그 예에서는 블럭 커버러지를 우리가 100% 달성하더라도 어떤 if문 안에 있는 if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include되어 있는 if문의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겼죠. 하지만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100% 분기 커버러지 달성하면 블럭 커버러지 아니요.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100% 분기 커버러지를 달성하면 블럭 커버러지 100%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분기를 다 한 번씩 거치면 모든 베이직 블럭은 다 실행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조건 커버러지입니다. 자, 이제 조건 커버러지를 우리가 이해하기에 앞서 알아야 되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단축 연산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if문 안에 조건문을 집어넣는데 그것이 뭐 and나 or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복합 조건문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논리식에 의해서 조건 평가식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 첫 번째 예를 보시면, 자, if A and B죠.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A와 B가 모두 만족을 해야만 S가 수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축 연산은요, 자, 사실은 이 경우는, 자, A가 false이면, A가 거짓이면 B는 평가하지 않고도 전체 식이 뭐가 되는 것이죠? false가 되는 것이죠. 자, 아래에 보시면 OR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OR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S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든가 둘 다 참이든가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라면 A가 참인 경우에는 사실은 B와 상관없이 전체 식이 true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S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어떤 복합 조건문에 논리식에 의해서 연결된 복합 조건문에서,
자, 뒤에 식은 판단하지 않고도 앞에 식만으로도 전체 문장이 결정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short circuit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short circuit evaluation은 evaluation을 할 때 단축 연산을 고려를 해서 이제 evaluation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축 연산을 고려한다라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내가 자, 전체 문장을 고려할 때 AND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하나라도 false이면 나머지 것들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 or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느 것이라도 참이면 나머지 것들은 evaluation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단축 연산이라 부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조건 커버리지를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식 혹은 논리식에 연결된 조건, 복합 조건식에서의 각각의 컨디션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분기를 고려했는데, 분기를 고려한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어떠한 복합 조건식이라면 전체 식의 true, false를 보는 것이지만, 조건 커버리지의 여기서의 조건은 자, 어떤 if문에서 A와 B가 있고 혹은 A와 B가 AND로 연결되어 있든 OR로 연결되어 있든 전체 문장에 뭐 true, false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 각각에 대해서 A가 true인지 false인지를 고려하고 또 B가 true인지 false인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조건식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커버리지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건 커버리지는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에 기본 조건이 있을 거예요. 기본 조건이라는 것은 더블 AND나 어떤 OR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AND나 OR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어떤 조건식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모두 기본 조건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의 모든 기본 조건 개수 곱하기 2, 왜냐하면 true, false인 경우니까요. 그것에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에 집어넣은 평가에 집어넣은 어떠한 조건에 의해 판단된 그런 값들의 개수를 우리가 조건 커버리지의 커버리지로 가져가는 것이죠. 자, 조건 커버리지와 분기 커버리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요 컨트롤 플로우는 앞에서 본 것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분기 커버리지는 우리가 자, 여기 true와 false를 자, 네 경우를 고려하는 것이죠. 네 경우를 고려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주어진 테스트 케이스 요 T의 셋을 보시면 T1과 T2를 가만히 따라가 보시면 자, T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수행이 되는 거죠? 예, 아닌가요? 예, 다시요. T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행이 되고요. 자, T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 모든 true나 false의 엣지들을, 다시 말해서 브랜치들을 다 커버했기 때문에 분기 커버리지는 이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만으로도 100%를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조건 커버리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조건 커버리지는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 조건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게 기본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 조건이 총 4개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인데 이 조건들을 모두 true인 경우, false인 경우, true인 경우, false인 경우, true인 경우, false인 경우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기 커버리지를 보시면 자, 이 조건, 자, y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은 true, false, 자, 고려를 했죠. 이거 어떤가요? true, false 모두 고려를 했죠. 그 다음에 G0 같은 경우 자, true, false를 모두 고려했지만 자, 이거인 경우라면 자, T1, T2에 의해서 모두 true인 경우만을 이해하는 겁니다. true인 경우만을 우리가 따지기 때문에 사실은 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사실 true만 고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조건 커버리지는 자, 조건들이 있어요. X는 0보다 크다, Y는 0보다 크다, 혹은 G는 0보다 같다. 이러한 조건들이 있는데 분기 커버리지는 이 결정에 대해서 true, false를 따지는 겁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결정이라고 하면 어떠한 조건의 복합식에 의한 전체 결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true인지 false인지. 자, 분기 조건문은, 분기 커버러지는 결정에 대해서, 자, true인지 false인지, true인지 false인지를 모두 고려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조건 커버러지는 결정을, 어떤 결정을 이루는, 기본 조건식의 모든 경우, true인 경우, false인 경우를 고려하는 것이 바로 조건 커버러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분기 커버러지에서 커버하는 조건 커버러지는 8개 중에 7개만 고려한 것이죠. 자, 8개는 뭔가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인데 7개만 고려했다는 것은, 자, 이 x는 0보다 크다는 것에 true, false여야 되는데 true만 고려했기 때문에 한 가지 경우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8분의 7 곱하기 100, 그래서 86%만을, 자, 요 테스트 케이스는 커버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 커버리지를 우리가 커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 더 늘려볼 수 있습니다. 앞에 T1, T2는 그대로 가져가고요. T3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T3는 기본적으로 X가 0보다 크다는 것에 true니까 false를 추가한 겁니다. false를 추가하고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evaluation 값을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T3만 집어넣으면 100% 조건 커버리지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조건 커버리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조건 커버리지를 커버하기 위해서 테스트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Modified Condition Decision Coverage, 변형된 컨디션 그리고 분기 커버리지죠. 이것은 조건 커버리지와 그리고 분기 커버리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테스트 기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변형된 조건 분기 커버리지라 불릴 수 있겠고요. 자,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요. 우선 앞서 우리가 결정이라는 말을 했고, 결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여러 가지 조건식이 복합 형태로 묶여 있을 때, 컨비네이션 되었을 때, 뭐 AND나 OR을 컨비네이션 됐을 때 하나의 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자, 그러한 결정을 좌우하는 그 조건들이 있을 텐데요. 모든 조건들이 이 결정에 한 번씩은 결정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어떠한 뭐 A가 있고 B라는 식이 있고, 이것이 뭐 AND로 묶일 수 있겠고요. 혹은 OR로 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전체를 우리가 true나 혹은 false로 나눌 수 있겠죠. true나 false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면 자, B에 의해서만 true나 false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A로도 true나 false가 되게끔 A와 B를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식이 결정에 한 번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true나 false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MCDC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조건의 개수 분의 MCDC를 만족하는 조건의 개수로서 MCDC의 커버러지를 가져가고 있고요. 예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것은 AND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품문 안에 있는 그 식을 보시면 A, B, C가 모두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ND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라도 true, false이면 전체 식이 바뀌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조건 커버러지를 100%로 가져가려면 자, 총 8개의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B가 이렇게 되고요. 그럼 조합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C가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8개의 케이스를 가져가야만 자, 이 조건식에 100% 만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 커버러지를 100%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8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MCDC를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자, 중요한 것은 A가 결과에 true, false에 영향을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B가 단독으로 A와 C를 고려하지 않고 단독으로 자, 전체 결과에 true, false에 영향을 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A와 B는 고려하지 않고 C만으로도 자, 결과에 영향을 주어서 true, false로 만들 수 있게끔 테스트 케이스를 골라내는 것이 MCDC입니다. 자,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하나의 조건씩만으로도 전체 결과가 바뀌는 경우를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 조건 하에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A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자, 1과 5 케이스 같은 경우는 A가 true나 false가 되죠. 자, 얘에 의해서 true나 false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보시면, 왜냐하면 AND이기 때문에 얘가, 자, B와 C가 뭐 true나 false가 됐던, 뭐 하던, 어쨌든, 자, 이 false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결과가 false로 바뀐 것이죠. 왜냐하면 B와 C는 지금 모두 true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자, 첫 번째 케이스라면 사실은 B와 C가 관계없이 자, A만 true여도 true일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A 조건 기준으로 해서 1과 5 같은 경우에는 MCDC를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요. B는 자, 1, 3인 경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 C 같은 경우에는 1, 2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MCDC라면 이렇게 8개를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 1, 2, 3, 5. 그러니까 1, 2, 3, 5. 이 4개의 케이스만으로도 MCDC 케이스를 모두 커버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조건 커버러지의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를 줄여서 조건 커버러지가 가질 수 있는 장점과 분기 커버러지가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을 모두 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예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부문에 있는 어떤 조건식이 다음과 같아요. x는 10보다 크고 y는 12고 요 조건식 또는 자, x는 20보다 큰 이런 조건식입니다. 자, x가 10보다 큰 요 조건식이 tf, true나 false에 의해서 전체 식이 tf가 되기 위해서는 자, y와 g는 고정을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y와 g가 변하지 않은 상태, 고정된 대로는 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뭐가 됩니까? 자, x가 20이 되면 어떻습니까? 전체 식이 true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x가 0이 되면 전체 식 자체가 false가 됩니다. 그러면 x, y가 고정된 상태에서 자, 이 식 x는 10보다 크다에 의해 전체 식이 true, false가 되는 경우에는 자, 이런 테스트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테스트 T1은 자, x가 10보다 크다는 이 조건식의 MCDC를 만족하는 조건식 테스트 케이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y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y는 여러분께서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x와 y를 위한 MCDC 테스트 케이스는 아래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MCDC의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데 우선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트리워크입니다. 자, 트리워크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조건식을 우리가 트리 형태로 만들 수 있고 AND나 OR의 특성이 있죠. AND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하나의 변수가 전체 식을 결정하려면 AND로 연결되려면요. 이를테면 우리가 뭐 A와 B가 있습니다. AND로 연결되어 있을 텐데 전체 식을 A만으로도 컨트롤 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것이죠? B는 항상 true야만 되는 것이죠. B는 항상 true야만 되는 것이고 B가 true면 A가 true면 전체 식이 true이고 A가 false이면 전체 식이 false가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MCDC A를 위한 자, 이 식의
MCDC 조건은요, B는 true가 되는 것이고, true가 되게 하는 어떤 이밸리에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자, 거기에 따라서 A는 뭐, true가 되든, false가 되든,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OR은 어떻죠, OR? 자, OR에서, 자, A에 의해서 전체의 식이 바뀌려면, 자, OR은 둘 중에 하나가 true면 true잖아요. 따라서 A에 의해서만 전체 식이 true 혹은 false가 결정이 되려면 B는 뭐가 해야 되는 거죠? F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B가 F면 false면 A가 true면 true이고 A가 false면 false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A와 B는 고정시켜 놓고 A에 의해서 AND를 묶이든 OR을 묶이든 전체 식이 이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트리워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식을 트리 형태로 묶는 겁니다. 트리 형태로 묶어서 내가 AND와 OR의 관계를 생각해 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식을 위해서 MTC를 만들 텐데 나머지 조건식이 어떠한 식으로 고정되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그림에서처럼요. 자, 앞서 우리가 본 식이 있죠. 그래서 x가 10보다 크고 y는 10이고 이것이 AND를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g는 20보다 크다. 이것이 OR을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자, x는 10보다 크다. 이 조건식을 MCDC 커버리지를 만족시키려면요. 자, 이 이밸류에이션 y 값을 우리가 고정을 시켜야 되고 g 값도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x가 10보다 크다 혹은 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이 식 나머지 y나 이 g를 변하지 않고도 전체 식을 true나 false가 되게 하는가가 핵심이죠. 따라서 뭘 해볼 수 있는가 하면 자, 이 식을 하나의 트리로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텀으로 할 수 있고 탑다운으로 할 수 있는데 바텀업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 x는 10보다 크다. 이 식을 true, false로 만들면서 전체 식을 true, false로 가져가고 싶어요. 자, x는 10보다 크다가 y는 10과 같다는 것과 AND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조건식에 의해서 이 AND식이 true 혹은 false가 되려면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true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true인 경우에는 전체 식이 true가 되는 것이고 또 얘가 false인 경우는 얘가 전체 식이 AND식이 false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y equal 10은 뭐가 돼야 됩니까? y는 값이 10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y 값이 고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OR은 어떻습니까? 자, OR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면 true면 true이고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이쪽에서 올라오는 식에 의해서 이 OR 식이 자, true 혹은 false를 결정한다고 하면 자, 이 식은 뭐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false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false가 되게 만드는 g에 대한 evaluation 어떤 값의 대응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자, 이 g는 20보다 크다를 false로 만드는 g의 어사인먼트가 자, g의 고정된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내려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자, AND로 묶여 있으면은 자, 내가 MCDC의 커버리지를 가져갈 이 조건식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식들은 뭐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얘는 true가 돼야 되는 것이고 OR하면요 false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트리워크에 의해서 자, x는 10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식이 전체 식을 좌우할 수 있는 나머지 값들의 고정 값들을 결정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셔야 할 것이 자, g는 20보다 크다라는 것에 트리워크의 예제를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기본 경로 테스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기본 경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경로가 있는데요. 그 경로는 나머지 경로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경로, 다시 말해서 나머지 경로들이 이 기본 경로를 베이스로 해서 실행 경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로를 기본적으로 기본 경로라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고려한 블록이나 분기나 아니면 뭐 조건, MCDC 이런 것들은 특정 경로를 실행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 경로 테스트는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경로를 정해놓고 이것은 베이스로 해야 된다라는 경로를 정해놓고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경로들을 늘려나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간선 벡터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간선 벡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경로들이 있으면 자, 그러한 경로들 중에서 어떠한 것들이 우리가 어떤 실행에 있어서 거쳐가게 되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오른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어떠한 그 경로들이 있을 텐데 간선 벡터는 그러한 경로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실제로 어떤 실행에 참여했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벡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1, 2, 3, 4, 6, 7, 8, 9, 10 그러니까 자 1, 2, 3, 4, 6, 7, 8, 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경로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로 중에서 5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한 번씩 실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간선 벡터는 자, 간선 벡터의 하나하나의 인덱스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경로의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것은 1번 경로, 2번 경로, 3번 경로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행한 경로가 간선 벡터의 어떤 벡터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 어떤 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경로는 2번 이상 실행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간선 벡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부분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3번 경로인가요? 자, 3번 경로가 2번 이상 실행됐는데 그 이유는 자, 8번 경로가 실행됨으로 인해서 자, 3번 경로가 자, 한 번 더 실행된 경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본 경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 경로 분석은 무엇이 기본 경로인지를 알아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어떠한 경로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실행 경로를 만들어내고 또 간선 벡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자, 두 번째 경로는 자, 이렇고요. 역시 간선 벡터로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경로는 자, 이런 식으로 간선 벡터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어떠한 경로는 다른 경로들의 어떠한 선형적인 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과 2의 선형적인 조합에 의해서 B3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B1과 B2에 의해서 B3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조합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라면 우리는 B3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B1과 B2에 의해서 B3가 만들어지는데 B1과 B2를 실행하면 B3가 실행됐다고 한 번은 거쳐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조적 테스팅에서 구조 기반의 테스팅에서 가장 큰 기본적인 목표는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모든 실행 경로를 한 번은 실행하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본 경로를 만들어서 자, 다른 경로들이 기본 경로에 의한 선형적인 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실제로 가능하죠. 가능하다면 기본 경로를 실행하는 테스트 케이스만으로도 나머지
선형적으로 조합된 다른 경로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경로를 파악한 다음에 기본 경로를 커버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면 나머지 경로는 우리가 실행해 볼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경로를 선형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본 경로를 찾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구조 기반의 테스팅에서 가장 큰 원칙, 목표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모든 실행 경로를 한 번은 실행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 경로를 통해서 다른 모든 실행 경로를 선형적으로 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경로를 파악을 해서 기본 경로를 실행하는 어떠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면 그것에 의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서 테스트를 하면 나머지 선형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커버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로 집합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프로그램상에 존재하는 선형적으로 독립된 최대 경로의 집합을 계산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경로 집합이 선형적으로 독립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경로들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경로들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뺀다면 기본 경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한 예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떠한 독립적인 경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 경로 테스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우선 베이스라인 방법이 있는데, 베이스라인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컨트롤 플로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브랜치에 의해서 true, false가 있죠. 여기에 true, false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A라는 컨디션, 여기를 B라는 컨디션으로 가정을 하면, 여기 A라는 컨디션, B라는 컨디션, A라는 컨디션, B라는 컨디션, A라는 컨디션, B라는 컨디션으로 우리가 세팅해 볼 수 있겠고요. 처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첫 번째 경로에 대해서 true, 그리고 두 번째 경로에 대해서 true인 경우, 그러니까 A라는 것에 대해서 true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변형을 합니다.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A 경로에 대해서 false를 주고요. 그러면은 A 조건에 대해서 true, false가 되는 것이고, B라는 것에 대해서 true, false가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 경로들을 쭉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쉬운 알고리즘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브랜치 조건들을 따져서 브랜치 조건들의 조합들을 어떤 값들의 이밸류에이션의 조합들을 따져보면 기본 경로를 따져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 경로를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하면, 그리고 기본 경로들의 최대 집합을 우리가 알면, 그리고 이 최대 집합들을 만족시키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면 나머지 기본 경로에 의해서 선형적으로 조합되는 모든 경로들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기본 경로 테스트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이제 화이트박스 테스트, 구조 기반의 테스트를 정리해 보시면, 구조 기반의 테스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모든 실행 경로를 적어도 한 번은 실행하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것이죠. 이를 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블록 커버러지, 분기 커버러지, 조건 커버러지, 그리고 MCDC, 기본 경로 분석을 살펴보았는데, 블록 커버러지는 앞에서 고려한 것처럼 만약에 if문이 중첩되어 있고, 그리고 중첩된 if문의 조건이 서로 상충된다면 영원히 도달하지 않는 기본 블럭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블록 커버러지를 100%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분기 커버러지나 조건 커버러지는 사실 여기 분기라는 것은 디시전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디시전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if문이 주어지면
여기에 조건식이 쭉 있을 수 있겠죠. 조건들이 있겠고요. 조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and나 more나 그런 것들을 엮일 수 있습니다. 이 전체를 뭐 어떤 디시전, 분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조건 커버리지는 이 조건 하나하나를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기 커버리지는 자, 이 조건식 전체, 복합 조건문의 조건식 전체를 true인 경우와 false인 경우로 나누어서 모든 경우를 커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조건 커버리지는 if 내에 있는 복합 조건식의 기본 조건 하나하나의 true, false인 경우를 모두 따지는 경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 커버리지의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분기 커버리지와 조건 커버리지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MCDC를 고려했었습니다. 자, MCDC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여러 개의 조건식이 이렇게 결부되어 있을 때, 자,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조건식이 나머지 조건식과는 관계없이 이 조건식만으로 전체 조건식의 true와 false를 만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BC는 어떻게 고정되는 건지를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A에 의해서 그리고 BC는 고정되어 있을 때 특정한 true, false로 고정이 되어 있을 때 A에 의해서 전체식이 true나 false가 되게끔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MCDC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조건식에 대해서 MCDC 커버리지 또 특정한 조건에 대해서 MCDC 커버리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기본 경로 분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하면 기본 경로는 선형적으로 기본 경로를 조합해서 다른 실행 경로를 실행할 수 있는, 생성할 수 있는 경로를 기본 경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기본 경로를 실행함을 통해서 모든 기본 경로에서 조합 가능한 실행 경로를 테스트하자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우리가 구조 기반의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